정청래가 무너지면 개혁은 끝이다. 이현주 정청래를 무너뜨리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현주가 최고위원을 사퇴했죠. 이현주 최고위원을 사퇴했는데 왜 사퇴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바로 정청래 당 대표도 사퇴하라는 거예요. 이현주가 전면에 나서죠. 오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이 가장 문제의 관건은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떤지 몰라도 결국은 이 분류가 바로 이현주와 송영길 이런 분류에 특히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의 보안 수사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너무 나온단 말이에요. 이현주 같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설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은 지금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김민석을 통해 그 개혁이 이루어질까? 근데 아직도 대통령님 생각이 아니다고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솔직히 대통령님 생각이라고 아직도 못 받아들이죠. 김민석과 바로 정청래 당대표의 역할 전환이다. 그 역할 전환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이번에 MBC에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 간담회를 하셨죠. 한번 보시면 대통령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다 나오는데, 자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죠. 이제 그 2년차 국정 다시 이제 힘차게 시작을 하실 텐데, 지금 추가로 이제 개각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당장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 4-5군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 개각 시점과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분들 중에서도 조금 그 교체 시기가 되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어서 요 구상에 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도 뭐라 그럴까?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총리께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테고,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강훈식 시장께서 적절히 잘 표현해 주셨던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이제는 좀 역할의 방식, 뭐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죠, 사실은. 네, 여러분 들으셨죠? 바로 이 대통령님의 역할 분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통령님의 사전 협의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셨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보면 깔끔하게 나오죠. 대통령님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민석 총리가 사표를 하게 되는데 하시면서 역할 분담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저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김민석은 이제 공식화되었고, 송영길은 매일 정청래 당대표를 까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님의 생각이야 국정 운영을 잘 하시기 위해서 하시겠죠.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님의 생각처럼, 김민석의 생각처럼 당을 개혁한다는 차원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국정 안정을 위해 김민석을 통한 당을 정돈하겠죠. 그렇다면 그 정돈이 누굴 중심으로 되느냐, 그 당의 중심이 누가 되느냐. 지금까지 정청래 당 지도부를 마비시켰던, 무력화시켰던 세력들이 결국은 주축이 되어서 김민석을 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당 주류가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정녕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검찰개혁이죠. 검찰개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보안수사권에 대한 완벽한 폐지, 이 문제가 여러분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대통령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이현주도 보안 수사권에 대한 완벽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거에 반대합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셨나면은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합당이죠.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다음 지선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뜻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우선 TV도 합당을 큰 틀에서는 맞겠지만 자각력을 기르라. 조국혁신당은 단독적 자각력을 기르라고 하는 겁니다. 당분간은 합당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저도 하고 대통령님도 그래 하시더라고. 아마도 다음 지선까지는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예.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자각력을 기르고 조직 강화를 하고 가는 것이 맞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은 당원님들에게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민석이 대통령님 생각과 대통령님의 의중대로 순수한 마음대로라고 칩시다. 그냥 정청래와 김민석을 두고 봅시다. 정청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당내의 의원님들의 성향과 김민석을 주축으로 해서 뭉쳐있는 원내의 국회의원들, 즉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성향을 보라. 지금 그러면 김민석을 주축으로 해서 모여들고 있는 대통령님의 뜻과 상관없이, 김민석의 뜻이 어디에 있든 대통령님의 뜻과 상관없이 문제가 여기서 있잖아. 대통령님의 생각과 의중과 상관없이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래도 의원님들 성향과 또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하고 계시는 많은 당원님들의 성향과 또 김민석을 주축으로 모여드는 국회 원내 의원들의 성향을 한번 보자. 그러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공치모라든지 이재명 그룹에 의해서 거의 진짜 본인의 실력도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선거도 당대표 주축으로 해서 완벽히 돌아가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그 책임론에 또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의 성향을 보면은 개혁과 혁신을 좀 하려고 노력하죠. 특히나 1인 1표제 같은 당원 중심에 혁신하기 위해 대통령님도 못 이루었던, 대통령님도 1인 1표를 못 만들었거든. 그 70표 하던 등가제를 대의원 20표 정도로 깎았단 말이에요. 그 등가제를 조정한 거야. 당대표 시절에 등가제를 조정했고,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는 진짜 그 어려운 그 반발을 무릅쓰고 두 번이나 거쳐서 진짜 당원 투표까지 붙이면서 진짜 밀어붙였어요. 바로 1대1을 바로 만들어냈거든.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대표 시절 못 이루었던 그렇게 어렵게 등가제까지 내려오는 등가제를 만들어 어느 정도 완화시켜 놓은 것을 1인 1표제까지 완성시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거 혁신이거든. 여러분 이제 누구를 지지하고를 떠나서 김민석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좋아, 정청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좋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을 지지하시는 분도 좋아요. 민주진보 진영의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앞으로 군소정당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진짜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를 떠나서 그 당대표님 시절에 현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등가제 조절과 그것을 1인 1표제까지 완성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솔직히 대의원제는 체육관 선거할 때 그 진짜 영남권에 당원이 부족해서 당원 숫자가 부족한 지역에 그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 사람이 60표 70표까지 행사했던 그것을 줄여서 20표까지 줄여놨는데 여러분 대구도 봤죠? 부산도 봤죠? 여러분 당원들이 많이 늘었잖아. 그러면 지금 정도면 1인 1표가 되는 게 맞잖아. 정청래 당대표의 그 1인 1표제를 만들었던 그 추진력은 솔직히 박수 받아야 되는 거잖아. 높이 평가해줘야 되잖아. 그렇고 두 번째, 그러면 1인 1표를 완성시켜 갈 때 그것만 봅시다. 그것만. 거기에 반대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그 반대 세력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이현주 당덕구 부터 해서 그 최고위원들과 그런 사람들이 1인 1표를 반대했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 세력들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김민석한테 붙어 있잖아요. 김민석을 옹호하고 거기에 붙어서 그 주축이 되어서 지금 정청래 그 1인 1표를 만드는 그 대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지선과 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경남도지사 등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는 오늘 최고위원 자리를 사퇴함으로써 그 책임을 진다는 거야. 자기 혼자 사퇴하고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강덕구, 황명선, 이은주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지금 당대표를 불과 잘했든 못했든 그것을 제껴놓고 더불어민주당만 봅시다. 자, 그렇다 치면 지금 여러분 비대위로 가라 이거거든. 그게 맞냐 이거야. 지금 당대표 중심으로 이 잘못과 실수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또 상처를 봉합하고 새롭게 정정당당하게 당대표를 뽑는 게 맞겠죠.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지금대로 원내대표가 주축이 되어서 원내를 정리하고 당대표가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대로 정리하고 잘한 것들은 잘한 것대로 정리하면서 이제 전당대회 준비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불과 그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권 장악 시나리오를 쓴단 말이에요. 이은주가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자, 저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김민석 주변에 송영길 같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민석이가 대통령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김민석이 예를 들어서 이은주와 그런 인간들의 뜻을 안 따라주고 김민석대로의 행보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 흔들까요? 정청래도 흔들어 제꼈는데 김민석도 안 흔들겠습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이 안중에라도 있겠어요? 자들은 목표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게 우선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고 자기들의 건배지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내에 정체성도 훼손하고 가치도 저버리고 완전히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 건배지 지키려고 건배지 한번 달라고 정체성 훼손하고 완전히 보수 신보수의 길을 서슴없이 막 가는데 정체성도 불투명한 진짜 검증받지도 않은 김용남을 추천하고 김용남을 지원해야 된다면서 이은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혁 신당과 단일화 필요 없다. 조국혁 신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김용남은 당선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이은주 아닙니까? 바로 저 인간들 아니에요. 송영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김민석인들 흔들지 않고 대통령인들 무슨 마음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개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김민석을 통해서 전환을 시키기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역할을 김민석이 나간다고 하니까 보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당원들의 마음에 달렸잖아요. 당원님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정청래가 무너지면 계획은 끝난다고 봐요. 왜? 바로 이은주 같은 이재명 그룹이죠. 공치모를 통해 충성맹세만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오만 개짓거리 한 것들. 저런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의 뜻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뭘 했습니까? 공치모가 이거라고 지금 넘버원이라고 판단해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이 누구예요?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아니잖아요. 주류도 안 되잖아요.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선거를 이용해서 얼마나 자기 세력 늘리려고 얼마나 저것들이 개판을 쳤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국면 전환을 위해 이기 내각이 진행이 되니까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대결이 당권 경쟁이 벌어졌죠. 근데 김민석한테 때려 붙었다겠죠. 왜? 바로 의중을 파악한 거죠. 대통령과 교감. 이제 김민석이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가장 초기 내각을 가장 잘 운영했던 김민석 내세우면서 대통령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김민석을 당선시키기 위해 바로 자기들의 포지션을 이동시켰잖아요. 정답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말하죠. 오늘 뭐라고요? 정청래가 무너지면 개혁은 끝이다고 얘기하죠. 바로 여러분들 당대표에서 사퇴시킴으로 하여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했던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바로 이은주는 자기의 그 최고위원직을 버리면서 정청래 당대표도 사퇴해라고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발톱이 다 나왔잖아요. 저들이 이제 전면에 나섰잖아요. 이제 정면 돌파해야죠. 바로 1인 1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1인 1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1인 1표, 권리당원들이 할 수 있는 권리당원 또 1표, 대의원 또 1표, 그 1표로서 정당 정치에 진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한 표, 그 소중한 한 표, 여러분들은 한 표인데 대의원은 60표, 20표 행사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 누굽니까? 정청래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들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까는 거 아니에요. 1인 1표제를 지키십시오. 1인 1표제를 만들어내온 그 당대표를 믿고 1인 1표제를 행사해서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줘서 저런 리박스쿨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너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당대표는 우리가 당대표 뽑는다. 바로 1인 1표를 행사하세요. 정청래를 지켜야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미웃고 섭섭한 게 좀 있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그것은 어쩌겠어요.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큰 틀에서의 민주진보 진영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일까? 정청래 당대표만큼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다. 정청래가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이 무너진다. 정청래를 지켜야 바로 이현주 같은 저런 신보수주의자들이 잠식한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내었던 1인 1표 정면 돌파하시라는 거예요.